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85회 세무회계 파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산세무 2급까지 따시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의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면 되시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4 불공 코드 유형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불공제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불공제 거래의 유형. 그쵸? 자, 불공제 유형, 즉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리고 두 번째,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비용. 그리고 세 번째, 접대비 관련 지출. 그리고 이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면세의 자본적 지출, 면세 제외의 자본적 지출, 요 네 가지 정도가 있었죠. 1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방금 설명했던 불공제 매입세액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아닌 걸 고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보기를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보세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리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 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항목들이죠. 이것들은 공제가 불가능한 불공제 거래 유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바로 1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이에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는 건 간주공급에 해당이 돼요. 간주공급. 그래서 개인 자가 사용에 해당되는 항목인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2번이 아니라 문제 14번이네요. 네. 문제 14번. 부가가치세액, 매출세액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매출세액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출액에다가 부가세 몇 프로 곱하는 거죠? 네. 10%의 세율을 곱하면은 우리가 매출세액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우리가 차감하거나 공제할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매출액을 구해야 돼요. 그럼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 매출액이 있으면 사실 여기에다가 10%를 곱하면 되는데 다음 같은 항목이 지금 매출액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럼 볼게요.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했을 때 하자가 발생해서 금액을 깎아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을 시켜줘야 하는 항목이에요. 차감을 시켜줘야 하는 항목. 그러므로 1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뺀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에다가 매출세액인 10%를 곱해야 되는데 근데 판매 장려금이 있어요. 네. 판매 장려금을 별표 쳐주세요. 판매 장려금은 우리가 매출세액을 구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 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에요.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우리가 매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10%의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 즉 매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매출 애누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할인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즉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즉 이 항목이 나오면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판매 장려금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하자보증금이 있어요. 하자보증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손금이 있어요. 대손금. 대손금. 자, 요 세 가지 항목이 나왔다 하면 그냥 얘네는 없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봅시다. 자,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800만원에다가 10%를 곱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네, 매출세액은 80만원이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 됩니다. 2번. 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인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딱 세 가지는 사지선다에서 보기로 내기 딱 좋은 개수죠. 간혹 가다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문제로 되게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게 나왔어요. 부가세 특징. 지금 우리가 연속으로 2번 정도 2회차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 문제도 되게 쉬워요. 자, 딱 보세요. 1번부터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담세자. 네,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죠. 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즉,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결국에 일치하지 않는 뭐라고 했죠? 네, 간접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1번도 맞는 말이고요. 2번, 담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즉, 모든 구매하는 재화에 부과가 되는 부가세, 물세, 물건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물세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네.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붙는 세금이라고 해서 인세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나왔네요.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오답 유형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죠? 거래하기 아니라 뭐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급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원칙에 따라서 무슨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고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되게 쉬운 문제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론이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짠. 자,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21번부터 30번까지 분개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 또 84회 기출문제 풀이로 만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